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토호입니다. 오늘은 울산 사건 추미애 마저 집어삼키나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1월 1일 신정밤 조선일보에 이러한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국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추미애 고발, 이러한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추미애를 장관 임명 직전에 후보자 신분인 상태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에 이어서 추미애 장관이 선거 개입을 한 정황이 의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추 후보자 측 관계자가 2018년 1월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 소속 장환석 선임행정관을 이 송철호와 송병기 등에게 소개를 했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서 송 시장 측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이러한 정보를 입수해서 울산시장 선거 공략으로 활용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추미애 장관이 울산시 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이러한 미명하에 문통이 추미애를 매우 긴급하게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급했는지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그 이유를 추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본인조차 연루되어 있는 그 울산 사건을 수사하는 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대해서 완전히 이 수사를 못하도록 인사권으로서 와해시켜 버린다면 이것은 새로운 직권남용죄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요, 유재수 사건을 수사했던 동부지검 형사 6부와 이 최초로 조국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 대해서도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면 역시 이 직권남용 혐의를 벗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태근 전 검찰국장, 이분 기억나십니까? 여검사 서지현을 성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것을 문제 삼으려 하니까 정기 인사 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았습니다. 자신과 연루된 문제로 인사권을 행사해가지고 불이익을 줬다, 딱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추미애가 장관으로 오자마자 자신도 연루되어 있는 이 울산 사건 수사팀을 인사권으로서 와해를 시켜버린다면 이 직권남용의 혐의는, 이 직권남용의 법리는요, 안태근 국장의 경우와 동일할 것입니다. 추미애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그 수사팀 검사들을 인사권을 행사해가지고 찢어버린다면 이거는요, 그냥 딱 떨어지는 직권남용입니다. 여검사 한 명을 지방으로 날렸다? 뭐 요런 걸로도 징역 2년형을 받았는데 이 국헌을 문란하게 했던 이 선거법 사건 수사팀에 대해서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면 도대체 이건 몇 년형이 나오겠습니까? 더구나 추미애 장관은요, 법조인 출신,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법리를 잘 알고 있을 텐데 과연 조폭같이 그냥 밀어붙일지 이거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검사님들은요, 나만 인사 불이익 안 나면 돼,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다면요, 이거는요 정말 큰 착각일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검사라면요 일을 가는 정부입니다. 혹시라도 이 정부에 잠시 잘 보여가지고 중령이 된다 하더라도 인사상 혜택을 잠시 받더라도요, 그거요 이용당하는 거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나중에요 버리고 공수처가 발족하면요 검찰 전체, 기존 검사 전체를요 죄인으로 매도를 할 사람들입니다. 지금은요, 우리 검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분연히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검사님들, 지금 이거요,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요, 문통과 추미애가 윤 총장님 면전에서 대놓고 말했죠? 검찰 개혁을 외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인사권을 행사할지 뻔히 보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편하다고 비겁하게 숨어 있으면요, 나중에 곧 얼마 안 돼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이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 대한민국이 역사에서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이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비장미를 가지고
수사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헌정 질서를 꼭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 추미애가요, 어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문통에게 이 법무부 장관 임명장을 받은 뒤에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얘기는 그 전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이 환자는요, 암에 걸린 환자가 아니에요. 암에 걸린 환자라면 추미애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지금 검찰이 수술하려는 이 환자는요, 정신병자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전제가 잘못된 게 있죠. 지금은요,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아니에요. 검사가 국가적인 도둑놈들을 때려잡는 것입니다. 국민이 준 이 권력을요, 자기 마음대로 남용해서 그 권력을 위임해준 그 국민을 배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위조하고 조작하고 치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국가적 도둑놈은요, 몽둥이가 약이죠. 몽둥이건 테이저건이건 빨리 잡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쳐야 하는 환자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절대 지금 상황은 검사가 정상적인 환자를 치료하는 그러한 의사의 입장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검찰이, 이 검사님들이 정말 이 남다른 각오를 하고 정말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요, 이 검찰 조직이 날아갈 판인데, 그러면 이 자유민주주의를 책임질, 지켜줄 그러한 조직이 없어지는 건데, 한번 그 인사 불이익 받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검사님들의 분발을 강력히 제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요, 조국 선생은 또 자신의 트위터로 홍역을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유시민이요, 이 대리시험 문제를 가지고 오픈북이라고 했다가 그러한 궤변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조국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랬죠. 구속됐으면 꺼져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옹호해 주다가 계속 이슈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녀 입시 비리 등등 이러한 혐의로 기소가 된 조국 부부는요, 2016년 11월 1일 그리고 같은 해 12월 5일자에 이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아들이 이 수강 중이던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인 관점이라는 과목에서 이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줬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조국이요, 11월 1일자에 그렇게 시험 문제 대신 풀어주고서 불과 보름 후죠, 11월 17일자에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남겼죠. 이대 교수가 정유라 수업 과제물을 대신 만들어줘, 이러한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경악을 한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진짜 조국은요, 정신 감정을 한번 받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지금 아들 대리시험 쳐주면서 그래놓고서 한 보름 정도 지나가지고 이대 교수가 정유라의 과제물을 대신 만들어준 것을 보고서 경악을 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이 조국의 이 글을 보고서 경악을 할 일입니다. 정말 엽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국요, 우리가 그냥 둬야겠습니까? 여러분, 새해에 크게 좋은 소식은 없고 자꾸 우울한 소식만 보이니까 조금 답답하시죠? 여론조사도요, 막 엉터리 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더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요, 저에게 제 휴대폰으로 이러한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곧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에 해가 쑥 올라와 가지고 환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이 재보궐선거 때 창원 성산지구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은 전통적으로 노회찬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성향이요, 너무도 그쪽으로 강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제 기억에는 이 20% 가까이 사전 여론조사에서 뒤처져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뭐 10%인지 20%인지 그 수치는 정확하지 않은데 상당히 큰 차이로 사전 지지율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투표가 끝나고 이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거의 이길 뻔한 박빙승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끼리 더욱 아껴주고요,
칭찬해 주시고요. 네 말이 맞다 막 이러면서 확실히 뭉쳐야 할 때입니다. 서로 비난하면요 절대 안 됩니다. 조금만 버티면 3월 총선에서요 그 실상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밤이 깊어 있는 상황입니다. 곧 새벽이 옵니다. 그때 저들의 조작과 거짓말과 위선이 곧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서로 위해주고 그렇게 합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풀려진 여론조사 절대 믿지 마시고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요, 저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이팅 하면서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